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한 외교장관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라고 북한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의장 성명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CBID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위범 특검팀이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 지사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전에 알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할 창설 준비단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6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보수단체가 마차를 빚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휴양지 롬복섬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해 82명이 숨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전력 공급이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내륙 곳곳에 단비 같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4일 폐막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의 의장 성명이 공개됐습니다. 성명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지난해 포함됐던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공약과 추가 핵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이행하라.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참석한 외교장관들의 회의 내용은 이런 의장 성명으로 발표됐습니다. 4, 5월 남북 정상회담, 6월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모든 당사자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그러나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란 표현은 지난해와 달리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된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을 쓴 건 남북미가 이번 포럼에서 회담도 못한 채 진전이 없었지만 비핵화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We're determined to do it. Chairman Kim is committed to doing it. I'm optimistic that we will get this done in the timeline.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미 간 입장이 엇갈리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이 상당한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북미 간 접점을 모색해 나감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중국으로서도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외신들은 대화끈이 유지되며 당분간 북미 간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에 대해서 또다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북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성의를 보이라면서 제재 완화를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다시 미국의 대북 제재 유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어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떠들다 못해 남북 관계까지 끼어들어 회방을 놓는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에 진행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비공개 통화도 문제 삼았습니다. 매체는 폼페이오 장관이 조명균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 대행이 지금 남북 경협 재개는 곤란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주제 넘은 참견질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참견과 훈시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북미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최근 대북 제재의 강도를 낮추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 때문에 남북 협력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종전선언과 북미 공동성명 이행에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려 하지 않고 있어 북미 간 신경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지난해에는 외톨이 신세였던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이번엔 단연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한반도가 대화 분위기를 타고 양자 회담이 줄을 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일본만큼은 또 제외였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주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ARF 행사 때만 해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거나 양자 회담마저 줄줄이 취소당해 외톨이 신세였던 북한 리용호 외무상 일행. 아세안 50돌 행사 있잖아요. 그 행사랑 있으니까. 행사 참석하시는 것밖에 계획 없어요? 올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일본 고노 회상이 먼저 리 외무상에게 다가가 대화를 했고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リ・ヨンホ外務大臣とは、ガラディナーの前後にお目にかかって話をいたしました。日本側からこちら側の考え方、基本的な立場を 여기에 북한이 즉각 여러 나라와 회담을 했지만 일본과는 접촉을 했을 뿐이라며 만남 수준을 깎아내린 겁니다. 지난해에 3배 수준의 양자 회담을 진행한 북한으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겁니다. 대언론 대응에서도 북한은 지난해와 달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 하나 뻗고 드려야 되겠는데. 영문도 있고. 조선말도 낫죠? 예, 조선말도 있고. 영문도 있어요? 영문도. 달라진 북한 위상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한반도 정세가 달라지면서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한 궁금함이 많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리 외무상에 대해선 진중한 성격의 내공이 깊은 것 같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네, 어제 막을 내렸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과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권연구위원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 박사님과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네. 어제 나왔던 또 관련자들의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걸 함께 보시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ld is united in seeing this achieved. I'm optimistic that we will get this done in the timeline. 매우 진솔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외교 무대에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왕이 부장은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북미 간 접점을 모색해 나감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중국으로서도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강경화 장관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 두 사람 다 비핵화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네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ARF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현재 이 한미가 방점을 두고 있는 가장 이 큰 이슈는 역시 비핵화고요. 이게 ARF에서도 가장 이제 이 핵심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특히 한국 그리고 네. 미국, 북한 네. 각자 이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좀 네네. 받았던 성적표라고 하면 좀 어떤 성적을 좀 매겨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도 지금 ARF의 성격상 이게 기본적으로 아세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의장 성명에 이제 이 한반도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네. 담겼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외교가 사실 저도 그 정도까지로 담길 거로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했는데. 그 부분은 기대 이상이었다. 예. 그거는 이제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남북미가 이걸 놓고 협력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도 보여줬느냐 예.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은 이 3자가 예. 각자가 생각하는 바의 간격을 좁혀가는 데 있어서 가야 할 길이 조금 더 남아있다. 예. 이걸 또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회담에서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는 이 리용호 외무상에게 트럼프 네.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친서 전달의 의미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결국은 지금 서로 이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예. 또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흔히 뭐 친서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나온 친서에 나쁜 내용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또 이행을 강제하거나 압박하는 내용들도 그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친서들이 외교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친서에서 서로 그 살벌한 얘기들이 오고 갈 정도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서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표시라든가 아니면 기존 합의에 대한 원만한 이행, 여기에 대한 희망들을 강조하는 선에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 친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미국과 그 북한 양측이 바라는 바들은 외교 수장 또는 협상의 이 최고 이 책임자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선이 실질적으로 의도하는 바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박사님께서 친서에 나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뭐 강화한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분위기는 엇박자로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투트랙으로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엇박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미국이 가진 기본적인 전제는 이 대화에 나설 때부터인데요.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 이행에 대해서 북한한테 계속 그걸 촉구를 하지만 이게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미국의 움직임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해서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이 국제제재 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손해보는 건 북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적으로 제재 이행을 촉구를 하지만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는 또 밝히는 거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북한도 좀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더 제재를 강화한 이 북한에 대한 제재, 미국의 그 내용이 실제로 북한이 좀 압박을 느낄 만한 강도였습니까? 어떻습니까? 강화된 내용 자체를 가지고 압박을 느낀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과연 정말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지만은 금년도에 지금 이 대화 모드로 들어서면서 내부적으로도 인민들한테 상당한 장밋빛 그 경제 전망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생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장밋빛 전망을 현실화시키려면 제재가 조기에 해제돼야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결코 여유 잡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기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이 북미 간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쪽을 통해서 접촉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내포가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표출한 불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불만이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뭐 강도 역시 그 정도로는 뭐 충분히 표출할 수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모든 이 행위자들이 그런데요. 협상을 놓고 자기 편의대로 일단 해석을 하고요. 뭐 이건 당연하잖아요. 모든 국가나 모든 체제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 날 싱가포르의 이 북미 합의가 도출이 됐을 때 사실은 북한이 방점을 찍은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하고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일 거예요. 이거의 중간 단계로 들어서는 중대한 징표가 대북 제재 해제고요. 반면에 미국이 방점을 찍은 것은 결국 비핵화하고 신뢰 구축 조치로의 유해 송환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 초반에 주고받아야 될 조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먼저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조기 이행 조치들을 보여라.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신고라든가 아니면은 기존 핵 활동들을 동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핵물질이나 핵무기 체계를 반출한다든가 이걸 보이라는 얘기고요. 북한은 먼저 제재 풀고 시작해.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전히 뭐 이번에도 북한과 미국 간의 기싸움이 아주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어제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조사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과연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합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 소환을 하루 앞둔 어제 대부분 사무실에 나와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별도 소환자 없이 김 지사 조사를 위한 질문지 점검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밤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측할 수 없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사용 여부를 김경수 경남지사가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댓글 여론 조작을 묵인 또는 지시한 공범으로 보고 있는 반면 김 지사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댓글 여론 조작의 공범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특검의 소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지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할 것입니다. 소환을 앞두고 김 지사도 변호인단과 함께 리허설을 하며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를 대신할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준비단의 단장을 맡을 예정인데 해체 작업의 첫 단계로 4,200명의 요원이 원대 복귀합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라는 이름은 조만간 부대 해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동시에 새로운 사령부급 정보부대가 문을 열며 부대 재편이 이뤄집니다. 기무사의 해체와 재편을 담당할 20여 명 규모의 창설준비단이 오늘 출범합니다. 국방부는 남영신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창설준비단의 세부적인 활동 내용과 인적 구성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군 정보부대의 이름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설준비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송영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출범하는 즉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무사 해체 작업의 첫 단계로 4,200명 요원 전원이 원래 소속됐던 육해공군 부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개혁안에 따라 전체 30% 규모를 줄일 계획으로 3,000명 정도만 새 사령부로 다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댓글 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연루된 요원은 새 사령부에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대규모 인적 청산과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다는 구상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단은 문건 작성 당시 책임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지난 3일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계엄령 검토 지시자와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방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선 문건 관여자들이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고 한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위에서 앞서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입장 여전히 유지하시나요? 그런 자세한 사항도 검찰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수단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조 전 사령관에게 귀국을 권유한 뒤 여의치 않으면 강제 귀국을 위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압수물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한 전 장관을 불러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배경,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구속기간이 먼저 만료되면서 풀려난 건데 석방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기자마자 562일 만에 구속기한이 만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몰려들어 욕설과 고성을 쏟아냈고 진실을 말해! 여전히 불법 아니라고! 진실을 말하라고! 혐의에 대해 억울하신 거 있으세요? 굳은 표정
과장의 김 전 실장은 아무 답변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석방을 규탄하는 약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이 때문에 김 전 비서실장이 타고 있는 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량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거칠게 항의하던 시위자들은 급기야 도로에 누워 석방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에 석방을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의 격한 몸싸움까지 잇따르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결국 김 전 실장의 차량은 40분 만에야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곳곳이 찌그러진 채 구치소 근처를 벗어났습니다.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에서 그를 석방시킨다는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 이 밤중에 달려왔습니다. 김 전 실장이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풀려난 건 위결 상태인 구속 피고인에 대한 최장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구속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만납니다. 삼성은 김 부총리 방문에 맞춰서 100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기업 구걸 논란이 일면서 잠정 연기됐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합니다. 김 부총리가 삼성을 찾는 건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벌 총수급 인사면담은 LG와 현대차, SK 등 5번째입니다. 김 부총리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반도체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이재용 부회장과 혁신성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혁신성장에 발맞춰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삼성이 준비한 100조 원대 투자 고용 확대 계획은 오늘 발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와대에서 정부가 재벌에 강권하는 느낌으로 삼성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건 좋지 않다는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부총리도 입장문을 내고 과거처럼 대기업의 의지에 투자나 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부총리가 방문했던 주요 그룹들은 모두 만남 당일 기재부를 통해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해가 없는 적당한 시기를 다시 선택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도 사흘 만에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긴급점검에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이 나면서 BMW 차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흰색 BMW 차량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올해 32번째로 불이 난 BMW 520D 차량입니다. 문제는 이 차량이 화재가 나기 사흘 전 BMW 서비스 센터에서 이미 긴급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별 문제가 없었는데도 주행 중 가속 페달이 작동하지 않다가 엔진룸에서 불이 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목포에 전문가를 보내 해당 차량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토부는 또 안전점검이 부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검사한 서비스센터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BMW 측은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차량을 보고서 부실 진단인지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미 실내가 깨졌기 때문에 BMW 리콜 대상 차량의 80%가 안전진단도 못 받은 가운데 이미 검사를 받은 차에서도 불이 나면서 차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예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이 폭염의 기세는 꺾일 것 같진 않다고 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긴 시민들이 즐거워합니다. 최고 기록에서는 떨어졌다지만 여전한 더위에 많은 시민이 워터파크를 찾았습니다.
진짜 피서객으로는 물가 와서 가족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서울은 최고 기온이 33.9도로 더위가 약간 누그러졌고 강원, 강릉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37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반가운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 지방과 동해안 지방에서 대부분 소나기가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50mm까지 내리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선 80mm까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까지 산발적으로 내린 뒤 모레부터 다시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폭염을 완전히 씻어내기까지에는 역부족입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 폭염 경보가 내려질 걸로 예보됐고 열대야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동해안 지역에서만 폭염특보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역시 폭염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온열 질환과 농축수산물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올여름 폭염은 1994년을 넘어서 사실상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관측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에 해당하는 관측소에서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사상 최고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최고 기온 기록도 날마다 경신되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의 낮 최고 기온이 39.9도로 1972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식 기상관측소는 모두 95곳, 이 가운데 57곳에서 올여름 역대 최고 기온이 새로 작성됐습니다. 가장 무더웠다는 1994년에 기록된 최고 기온이 아직 유지되는 지역은 14곳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사상 최악의 폭염이 쌓인 지난 1일에는 전국 28곳에서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홍천은 같은 날 무려 41도까지 올라 올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홍천을 비롯해 의성과 양평 등 4곳에서 40도를 넘겼지만 이전에는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40도를 기록했으니 이번 더위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2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났던 수준을 넘기는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폭염 일수는 20일을 넘겼고 열대야도 열흘 넘게 나타나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1994년과 사실상 같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35도 이상의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전기요금 청구서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더운데 에어컨은 안 켤 수도 없고 전기요금 폭탄은 맞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7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오늘부터 발송됩니다. 시민들은 늘어나는 에어컨 사용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입니다. 에어컨 솔직히 요즘 매일 24시간 틀어 애기들 때문에 벌써 검침까지 왔다 갔어요. 증가한다고.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얼마 나올지. 안 켜면 더위 멀 것 같은데 되게 켜놓고 생각하면 저는 전기요금이 막 폭탄 날 것 같아갖고 엄청 걱정이에요. 전기요금 청구서는 검침일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받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과 26일에 검침한 가구는 6일과 10일 사이에, 지난달 말에 검침한 가구는 11일에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7월 말에 검침한 경우 폭염 기간 사용일이 더 많아서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전 측은 매일 10시간가량 에어컨을 틀면 요금이 37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달에도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서 전기료 폭탄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한때 돌풍을 일으켰던 인형 뽑기방의 인기가 급격히 시들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낯뜨거운 모습의 선정적인 인형으로 어린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도심 학원가에 있는 한 인형 뽑기방. 초등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인형 뽑기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인형들 사이로 낯뜨거운 여성 캐릭터 인형이 보입니다.
질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걸 더 많이 뽑기하려고 저렇게 야한 걸 나왔고 좀. 최근 인형 뽑기방 열풍이 사그라들자 선정적인 인형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이곳 역사 주변에도 선정적인 여성 캐릭터 인형들이 즐비합니다. 이 낮이건 밤이건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평소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많이 뽑기 이용하는데 좀 선정적인 것들 있으면 좀 보기도 그렇고 좀 친구들이랑 다니면은 좀 민망하고 그런 상황도 있어서. 청소년 유해물에 해당하는 물건을 두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유해성을 따지는 기준이 애매해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나치게 성적 자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일 때는 제재 대상이 되긴 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한 게 아니라서. 수익만 올리려는 얄팍한 상술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떠올리게 하는 성인용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제품이 아동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판매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남성용 성인용품입니다. 여자아이가 노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소아성애나 아동 음란물을 연상케 합니다. 특히 제품명에 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롤이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여자아이를 뜻합니다. 다른 유명 쇼핑몰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성추행을 하는 거랑 인터넷에 똑같이 파는 거랑 둘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현행법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성인 인증을 거쳐야 구매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표현된 이미지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표현물이라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은 더 엄격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제품이 조두순이나 이영학 사건과 같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런 음란물들이 유통이 된다면은 아동에 대한 성행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도 유명 쇼핑몰에선 여아를 성적 대상화한 성인용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새 당대표로 정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대에 머물고 있는 당 지지율 올리기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 당대표의 기호 3번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6명의 후보가 출마한 민주평화당 대표 선거에서 4선 정동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위부터 5위까지 차지한 4명의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정 대표와 함께 새 지도부를 구성합니다. 정 대표의 전국적인 지명도와 정치 경험이 당권 경쟁에서 승리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신임 대표의 최대 과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반드시 민주평화당을 대안정당으로 이끌어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율이 있는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다가올 총선에서 다당제에 적합한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명분으로 여당과 협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은 어제는 중원 지역인 충청권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호남과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새 대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의자에 앉지 못해 복도와 계단까지 빼곡히 들어찬 인파.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구호를 적은 종이를 흔듭니다. 기호 1번 송 후보는 세대 통합과 젊은 리더십을 호소했습니다. 4선의 국회의원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 종합행정 경험을 갖춘 저 송영길 당대표 할 때 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나로 세대별을 통합시키고 지역을 통합시키고. 이름을 연호하는 응원 소리에 기호 2번 김진표 후보는 V자로 화답했습니다.
경제 당대표론을 내세우며 선명성을 강조한 이해찬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개혁 당대표, 협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민주당 재집권 기반을 만들겠다며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자신을 견제하는 김 후보와 송 후보를 겨냥해 원팀 정신을 강조합니다. 경제, 통합, 소통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철동 같은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호남, 충청권 일정을 마친 민주당은 오는 10일 강원, 충북에서 다시 전국 투어를 재개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이 지사의 조카가 나눈 통화로 추정되고 있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지사의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한 대화 내용인데요. 이재명 지사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조카 이모 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통화 내용입니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협박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대화는 더 과격해집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했 때문에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이재명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루머를 뒷받침한다며 주말 동안 빠르게 퍼진 음성 파일입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김용한 전 의원은 또다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6월 지방선거 당시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 지사를 고발했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지사 측은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해묵은 음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무더운 날씨를 피해서 시원한 카페나 수영장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오히려 더위에 맞서서 뜨거운 찜질방을 찾아 여름을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찜질방. 화덕이 있는 뜨거운 숯가마 안에서 사람들이 찜질을 하고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수건으로 훔쳐보지만 온몸은 이미 땀범벅. 사그라질 줄 모르는 불볕더위에 이열치열로 찜질하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사람들은 뜨거운 숯가마를 이용하면서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름 이제 땡볕에 나가면 사람들이 더워서 못 견디는데 이 안의 더위는 좀 틀려요. 땀을 흘리거나 되게 시원해. 몸이 가볍고. 이열치열을 즐기는 사람들은 또 다른 찜질방에도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90도에 달하지만 땀 흘리며 마시는 식혜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게 더 더워서 카페 같은 데 있으면 되게 에어컨 바람도 막 쐬고.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보다는 맞서는 걸 선택한 사람들. 폭염을 대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어디 멀리 나가자니 꽉 막힌 도로와 또 붐비는 사람들이 걱정인 분들 있으시죠? 집 근처 카페에서 휴가를 즐기는 카페케이션도 인기라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한옥을 개조한 종로구의 한 카페입니다. 시원한 마루에 누워 만화책을 보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서 커피 한 잔 값으로 해외 휴양지 느낌을 낼 수 있는 이색 카페가 늘고 있습니다. 선베드에 수영장까지 있어 SNS 인증샷을 남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휴가 때 사람이 오히려 없으니까 좀 한적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 4명 중 한 사람은 휴가철 멀리 떠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이제 차도 막히고 유명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요. 작년 대비 고객분들이 한 15% 정도 많이 방문해주고 계시고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겠지만 이 포장마차 상인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더위 때문에 손님들이 급감하면서 장사를 포기한 포장마차도 늘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포장마차 거리입니다. 한창 바쁠 시간이지만 포장마차 앞은 썰렁하고 아예 문을 닫은 가게도 보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포장마차를 찾는 손님이 줄어든 탓입니다. 밥 먹을 때 에어컨이 빵빵한 데를 찾아서 밥을 먹습니다. 부채질로 더위를 달래며 손님을 기다려보지만 가게를 찾는 손님이 50% 이상 줄어들며 하루 종일 일해도 손에 떨어지는 돈은 5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올해가 장사가 제일 안 되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손님들이 없어요. 지금은 일당이나 아니나 뭐 까먹는 거죠. 해가 진 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식 장소로 유명한 한 포장마차 거리를 가보니 자리가 아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거리에는 원래 포장마차들이 빽빽하게 있었지만 열대야가 시작되고 손님이 줄자 딱 한 곳만 빼고 모두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2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 장사까지 막혀버린 겁니다. 많이 속상하지. 장사하려고 나오는데 돈 벌려고 돈이 안 벌리니까. 밤낮으로 계속되는 무더위에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인도네시아 발리섬 근처의 롬복섬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82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한국인 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집이 흔들리고 차량도 심하게 요동칩니다. 가게 선반이 물건들은 모두 떨어졌고 건물이 무너져 오토바이가 잔해에 파묻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7시 50분쯤 인도네시아의 휴양지인 록범섬 북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Ya terus terasa kira truk lewat, terus saya dengar keluar. 이번 지진으로 8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곳이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발리섬도 지진 피해를 봤습니다. 발리의 한 병원은 천장은 무너지고 벽의 금이가 환자들이 밖으로 긴급 탈출했고 쇼핑몰에서도 관광객 모두가 대피했습니다. 공항 등 주요 시설에는 심각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병원이 지진 피해를 본 만큼 이후 부상자 치료와 이재민 구호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Kami membutuhkan bantuan minuman dan makanan malam ini. Kami dan juga obat-obatan. 2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해일이 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빌보드까지 점령한 K-팝의 요즘의 인기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한류 팬들은 자신도 직접 K-팝 스타가 되길 원한다고 하는데요. 자기만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만들려고 한국을 찾는 팬들을 이상주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색한 발음으로 한국어를 부르는 중국인 류저 씨. 계속된 실수에 보컬 트레이너에게 박자와 발음 교육을 받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교육과 연습 끝에 능숙하게 노래를 소화하고 자신만의 한국어 노래를 갖게 됩니다. 因为本来就很喜欢 K-pop， 所以想过来做一下体验。 이제 K-팝은 단순히 즐기고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이처럼 자신이 주인공이 돼 체험하는 방식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문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부르고 의상과 헤어까지 제공하는 뮤직비디오 촬영에는 하루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매달 20팀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기존의 K-팝을 즐길 때는요, 단순히 보고 또 듣고 현장에서 체험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가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녹음실에서 외국 관광객의 재방문율과 체제 기간, 소비 금액이 높지 않은 한국 관광. K-팝 같은 인기 콘텐츠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질적인 향상이 기대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여기 사파리 체험 갔다가 공포 체험하고 돌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는 왔겠죠? 멕시코의 한 사파리. 코뿔소 한 마리가 자동차 옆에 바짝 붙어 있는데요. 게다가 무슨 일인지 잔뜩 화까지 났습니다. 코뿔소의 공격에 들썩거리는 자동차. 급기야 도망을 가는데요. 하지만 코뿔소는 분이 덜 풀렸는지 계속 그 뒤를 쫓습니다. 아무리 사파리라지만 이건 너무 아찔한걸요? 쌓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장벽을 허무는 일 아닐까요?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한 해변. 그런데 저기 보이는 건 방파제인가요? 아니요. 알고 보니 이스라엘 방위군이 건설 중인 장벽이라네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해상 침투를 막기 위해서라는데요. 하얗게 부서지는 저 파도처럼 평화의 물결이 일면 좋을 텐데요. 더위를 이겨내는 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 스위스 알프스입니다. 한 여성이 호수로 다이빙을 하는데요. 고난도 기술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런데 실력자가 한둘이 아닌데요. 이거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겠네요. 멋진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진 다이빙 대회.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젯밤부터 강원 동해안에서는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에서는 208.9mm, 강릉에서는 178.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많은 곳,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 80mm 이상, 내륙에서는 5에서 5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간과 계곡에서는 순간적으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비가 오면서 더위가 일시 주춤합니다. 속초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약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내륙에서는 소나기만 지나면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서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는 점차 남하하면서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낮에는 내륙에서 소나기가 지내겠습니다.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5도, 전주 35도, 광주 36도, 안동 34도까지 오르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펄펄 끓겠습니다. 입추인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폭염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마글마글입니다. 제2의 김정은과 로드먼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폭군과 스타의 조합이 탄생해 화제입니다. 할리우드 액션 배우 스티븐 시걸이 러시아 대미 특사로 임명된 건데요. 시걸은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받고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을 만큼 친분이 이미 두터웠다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교류에 앞장서게 된 시걸이 이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동굴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돼 이른바 동굴의 기적을 보여줬던 태국 소년들이 9일간의 승려 체험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교 귀의식에 참여한 소년들은 주황색 승복 차림을 하고 구조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해군 네이비실 대원의 명복을 빌고 자신들을 구조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소년들과 함께 의식에 참여한 코치는 3개월가량 수도승 생활을 더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된 태국 소년들. 이제 별탈 없이 건강히 지내길. 어제 인천국제공항 하루 이용객 수가 22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는데요.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각종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한국인 남녀 2명이 바닷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지난 2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 위치한 해변 근처의 바다에서 엎드려 있는 상태로 물에 뜬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당국을 인용해 사망 원인이 익사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산악지대에서는 관광용 구형 비행기가 추락해 관광객을 포함한 탑승자 20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비행기는 이탈리아 접경지대인 스위스 남부 로카르노를 이륙해서 슈리히 인근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사고를 당한 비행기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에서 제작돼 퇴역 후 관광 레저용으로 운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악지대에서는 이 사고가 있기 수시간 전에도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제2의 김정은과 로드먼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폭군과 스타의 조합이 탄생해 화제입니다. 할리우드 액션 배우 스티븐 시걸이 러시아 대미 특사로 임명된 건데요. 시걸은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받고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을 만큼 친분이 이미 두터웠다고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교류에 앞장서게 된 시걸이 이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동굴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조돼 이른바 동굴의 기적을 보여줬던 태국 소년들이 9일간의 승려 체험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불교 귀의식에 참여한 소년들은 주황색 승복 차림을 하고 구조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해군 네이비실 대원의 명복을 빌고 자신들을 구조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요. 소년들과 함께 의식에 참여한 코치는 3개월가량 수도승 생활을 더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가족품으로 돌아가게 된 태국 소년들. 이제 별탈 없이 건강히 지내길. 어제 인천국제공항 하루 이용객 수가 22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는데요.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각종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한국인 남녀 2명이 바닷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은 지난 2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 위치한 해변 근처의 바다에서 엎드려 있는 상태로 물에 뜬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당국을 인용해 사망 원인이 익사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산악지대에서는 관광용 구형 비행기가 추락해 관광객을 포함한 탑승자 20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비행기는 이탈리아 접경지대인 스위스 남부 로카르노를 이륙해서 슈리히 인근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사고를 당한 비행기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에서 제작돼 퇴역 후 관광 레저용으로 운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악지대에서는 이 사고가 있기 수시간 전에도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